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지난 17년 동안 군산 미군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해 2,2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도로 건설 같은 기반시설 구축에 사용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익산 산단 주변에 밀집돼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악취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름철만 되면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가 악취 저감 종합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악취 예방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금요일 종합 뉴스입니다. 정부가 지난 17년 동안 주한미군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해 2,2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도로 건설 같은 기반 시설 구축에 사용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50년 넘게 주한미공군이 주둔하고 있는 군산 옥서면. 하루 종일 전투기 소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개발 제한 규제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면서 마을 전체가 낙후돼 있습니다. 건축에 대한 규제도 있고, 여기 사람들요, 지금 여기 마지못해 살긴 살지만은 제가 그렇습니다. 이게 장미들 여기서 다 떠나버렸어요. 살 수가 없어요. 시끄러워서 얼마나 시끄러운가. 이처럼 미군 기지와 인접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은 군산에서 모두 8곳. 정부가 지난 2006년 미군 부대 주둔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이들 주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지금까지 정부가 군산에 지원한 예산은 20개 사업에 2,200억 원. 하지만 주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것은 옥서면 도시가스 사업이 전부입니다. 관련법에는 기반시설 조성과 주거 환경 개선, 교육 복지 사업 등이 명시돼 있지만 주민 의견 수렴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대부분 도로 건설이나 확장, 동백대교 광장 조성 같은 주한미군 지역 주민과 연관성이 낮은 사업에 쓰였습니다. 공여구역 사업이라면 옥서면 비행장 주변에 이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동떨어지게 SOC 사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지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옥서는 문화공간이랄지 복지사업이랄지 지역에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전혀 아는 거에 대해서 내년이면 끝나는 공여구역 지원사업, 사업 기간이 연장되면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 발굴이 필요해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 분위기가 대조적입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 익산에 등록된 예비 후보자는 8명까지 늘었습니다. 반면 군산은 예비 후보 등록자가 단 1명도 없습니다. 이처럼 선거 분위기가 다른 것은 직선제 형식인 회원투표가 진행되는 선거구는 표심 공략을 위해 후보자가 적극적인 반면 간선제 형식인 대의원 투표로 진행되는 선거구는 상대적으로 후보들이 소극적입니다. 군산의 경우 선거구 3곳 모두 대의원 투표로 진행되면서 투표권이 없는 회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공식 후보 등록은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익산시청 예천사의 철거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1970년에 지어졌던 옛 시청사는 현재 일부만 남고 대부분 철거됐습니다. 또 옛 시청사 철거가 끝나면 시의회 건물 철거 작업이 시작돼 오는 3월까지 마무리됩니다. 옛 건물이 사라진 자리에는 다목적 홀과 공원 등 신청사 2단계 사업이 진행됩니다. 삼양식품 측이 익산 공장을 이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오늘 삼양라면 익산 공장에서 가진 시관계 국장과 임직원의 대화에서 삼양식품 측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삼양식품 측은 익산 공장 이전은 없고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양식품 공장은 주변에 공원과 아파트가 조성됨에 따라 경계담을 설치하고 폐수 처리 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도서구입 다이롬 정책지원금 사업으로 동네 서점 이용률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4년 익산시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의 43.7%가 동네 서점에서 책을 구입해 인터넷 서점 구입률 43.3%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이롬을 통해 책을 사면 기본 성과급과 정책 지원금 각각 10%가 지급되며 서점 자체에서도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다이롬 지원금은 1억 9,500만 원이며 약 4만 명의 시민이 해당 사업을 이용했습니다. 군산시의회가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 상생발전 전략 모색에 나섰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어제 군산항 발전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신항과 군산항을 원포트로 운영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별개로 운영될 경우 불필요한 물동량 유치 경쟁으로 예산 낭비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군산항 준설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민원 해결 대가로 1억 원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시민발전 전 대표이사 서모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강용훈 부장판사는 오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11월 초 원심 판결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과 함께 쌍방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뇌물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했고 양형을 변동할 사정이 없어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서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군산 97곳, 익산 61곳의 경사지가 새로 발굴됐습니다. 전북도는 지난해 급경사지 실태조사의 용역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은 97곳 가운데 제위험성이 높은 D등급은 한 곳도 없습니다. 익산은 61곳 가운데 4곳이 D등급을 받았습니다. 도는 D등급을 받은 급경사지에 대해 추가 정밀조사를 거쳐 붕괴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정비할 계획입니다. 익산의 아파트 건립이 활발해 올해에만 13,000세대가 공급됩니다. 익산은 지역 특성상 산업단지가 도심 거주지를 에워싸고 있는데요. 익산시가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악취저감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산업단지와 축산 악취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에 들어서고 있는 신규 아파트들. 올해 13,000세대가 공급되면서 조금씩 유입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익산시가 악취저감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산업단지에 대한 악취 저감 활동이 강화됩니다. 도심을 에워싸고 있는 1, 2 산업단지에 대해 야간조업 사업장 등 특별 점검 대상 67곳을 선별합니다. 악취 측정 장비 4대와 악취 측정 차량을 투입해 상시 감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악취 규모가 큰 통합 허가 사업장 20곳은 전북지방환경청과 협업해 집중 관리합니다. 악취 민원은 지난 2020년 3,636건에서 지난해 1,455건으로 5년 만에 절반가량 줄었지만 신규 아파트 입주민을 고려해 악취 발생 억제에 더욱 고삐를 당길 방침입니다. 지금 산단 냄새는 좀 많이 줄었다고 다 인식하고 있고 이제 많이 제가 느끼기도 많이 줄었거든요. 계속 강화해가지고 저희가 하는 거죠. 익산시가 주목하는 또 다른 악취는 가축 분뇨 냄새. 지난해 발생한 악취 민원 1,455건 중 가축 분뇨 냄새가 1,098건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장 냄새 176건과 기타 181건 등을 모두 합해도 가축 분뇨 냄새 민원이 3배 이상 많습니다. 이에 중점관리농가 55곳을 선정해 상시 감시반을 운영합니다. 특히 바람 방향을 역추적해 악취 발생 위치와 성분 물질까지를 분석하는 악취 측정기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악취 이제 측정기 같은 것이 있어요. 포집도 가능하긴 해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서 이제 그 냄새가 오는가 그런 것까지 역추적할 수 있도록. 신규 아파트 건립으로 도심이 변하고 있는 익산.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악취 발생 억제 활동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부안 왕등도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와 관련해 실종 선원 7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안해경은 경비함정 등 16척과 항공기 3대를 투입해 사고 지점 반경 30km에 걸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밤새 진행된 수색 작업에서 실종자 구조 성과는 없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40분쯤 부안군 왕등도 해상에서 부산 선적 34톤 어선에 불이 나 선원 12명 중 7명이 실종됐습니다. LG화학 익산공장 화재에 따른 재산 피해가 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익산 소방서는 지난 12일 공장 내부 화재로 2개 층에 있던 각종 기계들이 모두 타면서 소방 추산 8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원인과 발화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북도는 기업 유치 지원 부서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오늘 공장을 방문해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군산의 2차 전지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반쯤 군산 소룡동 2차 전지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회사 측이 자체 진화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관에서 가스가 새어나오며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의원의 선거 사무장을 지낸 강모 씨가 항소기간 만료일인 오늘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7일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월부터 2달 동안 신의원의 사무장으로 활동한 인물로 형이 확정될 경우 신영대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어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번 항소는 강 씨에 대한 양형의 부당을 다투기보다는 매수와 이해유도 혐의에 대한 법원의 재판단을 요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선유도 해안가에서 80대로 추정되는 남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9분쯤 선유도 해안가에서 이곳을 지나던 한 주민이 군산해경에 신고했습니다. 해경은 시신의 인상착의가 전날 실종된 남성과 비슷한 것으로 보고 신원 확인에 나섰지만 실종된 선원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수거한 수산물에서 13건의 노로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3년간 겨울철 수산물 5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생식용굴에서 노로바이러스 13건이 확인됐습니다. 또 지난 2023년 일반 음식점과 집단 급식소 2곳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도는 겨울철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크다며 위생관리와 가열조리를 당부했습니다. 도내에 버려지는 애완동물의 안락사가 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유기동물은 8,795마리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10.7%, 943마리가 안락사 처리됐습니다. 해마다 40% 정도였던 유기동물 입양 기증 건수가 경기 침체 등으로 30% 초반으로 떨어지면서 안락사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완주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버린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완주군 상간면의 자택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집에 놓아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범행은 A씨의 병원 치료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는 하혈을 이유로 병원을 찾았고 이어지는 출산 흔적이 있는데 아기가 보이지 않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신생아가 담긴 비닐봉지를 발견하고 그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이후에도 구체적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 중앙성당의 설계도면이 78년 만에 전주한지로 재탄생했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중앙성당의 설계도면을 전주 전통한지로 복본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설계도면은 크라프트지 형태의 갱지로 표면이 좀 거칠고 품질이 낮은 종이에 그려졌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7면 분량의 중앙성당 설계도면을 장기간 보존이 가능한 전주한지에 복본화를 진행해왔습니다. 정읍시는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노후주택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339가구이며 총 3억 5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린 리모델링, 주거시설 안전점검과 보수, 장애인 주택개조, 농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등입니다. 시는 시설 점검과 보수를 비롯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까지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금우빈입니다. 새만금 개발공사가 올해 상반기 22명의 신규 직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채용 분야는 경력직 6명과 신입직 8명,
육아휴직 대체 2명, 청년인턴 6명 등 모두 22명으로 오는 26일까지 지원 서류를 받습니다. 이번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적용해 학력과 연령, 성별 등의 차별 요인을 배제하고 직무 역량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만금개발공사 공식 홈페이지와 채용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오비축구 회장인 이회택 회장과 현정화 한국마사회 탁구단 감독이 2036 하계올림픽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전북도는 14일 이들에 대한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홍보 캠페인과 공식 행사 참여, 국내외 유치 지원 활동 등을 하게 됩니다. 홍보대사는 이들을 포함해 김동문 배드민턴 협회장과 김태현 전북 출신 가수 등 모두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외래 품종 의존도가 높은 고구마에 대해 국산 품종 보급이 시작됐습니다. 전북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오는 21일까지 신청을 받아 이달 말까지 국산 품종인 호풍미를 분양한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등 도내 고구마 재배 면적은 3,292헥타르로 전체의 19%를 차지하고 있지만 외래 품종 점유율이 47.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14일 홀로그램 아트갤러리쇼 전시회가 익산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8개 홀로그램 기업이 참여해 투명 디스플레이와 광학, 프로그램 등 100여 점의 다양한 제품이 선보입니다. 익산시는 그동안 추진한 홀로그램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이번 전시회와 함께 선보이게 됩니다. 방문객들은 익산청년시청과 석제품 전시홍보관, 익산역에서 홀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3월 6일까지 주말 가족농장에 참여할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말 가족농장은 직접 작물을 재배하고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연간 임차료는 1만 원에서 2만 원입니다. 시는 설명회를 열고 정기적으로 농작물 재배와 농장 관리 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희망자는 익산시나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익산시가 저소득층과 귀농인의 정착을 돕는 희망하우스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희망하우스는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수리해 무상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1년 이상 빈집 또는 6개월 이상 공가로 리모델링 후 입주가 가능한 단독주택입니다. 선정된 주택은 무상 임대 조건으로 4년간 사업비를 지원받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나 입주 예정자는 익산시 주거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군산시가 교육부가 주관하는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운영 사업 공모에 3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주요 사업은 장애인 평생교육 동아리와 어울림 한마당으로 유대감을 형성하는 사업입니다. 또 아트 콜라보 운영 사업은 예술인과 함께 발달장애 성인의 예술적 잠재 능력을 끌어내고 작가 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신익산 새마을금고가 이웃돕기 성금 239만 5천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새마을금고가 매년 추진하는 사랑의 좀돌이 운동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지역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참여업소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식품 접객업소 13개소로 위생등급을 평가합니다. 지정업소가 되면 표지판을 제공받으며 지정기간 내 출입검사 2년간 면제 및 인터넷 홍보에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빗방울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시작해 10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군산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한낮 기온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최고 기온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 최고 1m, 먼바다 최고 1.5m로 매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